오늘은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시장이 지금 바닥을 짚고 장중 탄력이 다시 또 회복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CPI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리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확실한 이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중소형주, 이 러셀 지수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금요일에 우리 시장의 컬러도 살짝 변화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런 시그널이 일부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회는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 이분께 답을 들어볼게요. SK증권 허선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소형주의 계절이 오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유, 그 배경, 뭔가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우선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맞아요. 일단 소외됐었죠. 네, 대형주와 이 주도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특히 이제 코스피가 상반기에 약 6% 정도 오르는 데 반해 중소형주가 속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주와 대형주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중소형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도 업종에 속한 이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확실한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명확한 쪽은 지금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서 좀 잘 버텨야 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1분기 실적에서 그런 힌트들을 많이 가져가서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소형주 전략과 함께 그 안에서 주목하는 업종 어떻게 고르고 계세요? 네, 우선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뭐 전력기기나 화장품, 반도체 등에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도 업종은 아니었지만 네. 양호한 이제 실적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뭐 식품이나 조선 그리고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등의 업종이 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좀 면밀하게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섹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식품 그리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도 벗어나기 좀 어려운 몇몇 섹터들이 많았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달려갔었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부담감도 안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추가 모멘텀이 네. 더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뭐 화장품이나 반도체 이런 업종 안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실적 기대치가 좀 상당 부분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뭐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아니면 부합하는 모습은 최소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한 기대치 대비 부진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었지만 하반기에 양호한 이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 안에서는 조금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만 보여줘도 바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약바이오 쪽은 어때요? 대형주 위주로 혹은 개별주 위주로의 바이오주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최근 금요일부터의 분위기는 더 뭔가 트리거를 만난 듯한 모습이거든요. 중소형주 이쪽도 물줄기 들어갈까요? 네, 사실 일단 하반기에는 뭐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바이오 업종 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온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이외에도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업종까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좀 뭐 알테오젠이나 HLB 등의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이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임상이나 뭐 신시장 진출 같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적 강조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이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이 아주 명확하거나 아니면 숫자 측면에서 좀 강할 수 있는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이 확산의 움직임을 보자. 그래서 오늘 가져와 주신 이 유망주도 이 의료기기 쪽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제가 공개를 해보자면 오스테오닉과 MI텍입니다. 두 종목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오스테오닉,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는 워낙 미용기기랑 뭐 덴탈 말고는 시장에서 화두가 안 돼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전통적으로 이 전통적인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찢어졌을 때 몸 안에 삽입하는 핀이나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지금 거래를 받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도 업종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이제 동사의 큰 모멘텀으로 예상이 되었던 이 진머향 FDA 승인 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뤄진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오스테오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정 딛고 말씀하신 대로 6월, 7월에 좀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1분기 성적표는 괜찮았던 건가요? 네, 1분기 성적표는 괜찮았고요. 이게 사실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성장한 4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75% 성장한 74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질 만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진머 쪽 FDA 승인이 올해 한 빠르면 8월에서 9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FDA 승인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주가 모멘텀이 될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승인 이후에 즉시 미국 수출이 좀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모양 스포츠 메디슨 FDA 승인 진짜 빠르면 곧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7, 8, 8, 9월이면은 이제 곧이니까요. 다만 여기 안에서 지금 리스크로 봐야 될 부분 사실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조정을 깊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는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우려할 사안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4월부터는 화장품 업종이 특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도 업종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 개별 중소형주들은 사실 좀 억울한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소형주 업황 자체도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될 거고 오스테오닉과 같은 업체들은 개별적인 이런 실적 주가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의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까지 기대해보자. 다음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MI텍인데요. MI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내 식도나 담관, 대장 등 각종 장기가 좁아지지 않도록 이 몸 안에 삽입하는 비혈관 스텐트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혈관용 스텐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암 환자나 비만 환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요즘 비만 관련해서는 시장의 또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체내에 삽입하는 비혈관용 스텐트를 만드는 기업. 지금 왜 주목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마찬가지로 일단 뭐 전반적인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네. 긍정적인 부분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바텀업적으로 봤을 때 MI텍은 이미 1분기 때 꽤나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1%를 시현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의미 있게 좀 1분기 때 성장을 했는데 네.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작년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개별 이슈 때문에 실적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네.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이 담도 스텐트 쪽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동사의 이제 주력 시장인 유럽 쪽에서 네. 이 올림푸스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동사의 이 유통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네. 9월에 이제 재계약이 좀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동사의 판가 인상 최소 20%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분기 때 4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최소 한 50%도 분기별로 한번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OPM이 한 그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의 뭐 가격에 클래시스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월까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잘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 이 판가 인상 반영해서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24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성장한 560억, 영업이익은 약 40% 성장한 200억 수준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판가 인상 효과는 사실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가 인상 효과는 올해 예상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650원에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오스테오닉과 MI텍 모두 중소형주 안에서 비교적 시장 대비 너무나 소외받았었던 종목으로 지금 유망주를 꼽아 주셨어요. 이 두 종목 기억해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중소형주의 물줄기가 확산되는지 여부 두 종목에 한해서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허선재 SK증권 연구원과 함께 중소형주 선별 기회 찾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9시 10분 구간에 하락으로 반전됐던 양시장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더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859선 그리고 코스닥은 850선 장중 낙폭 만회 구간입니다. 수급은 여전히 좀 불리하지만 이 안에서의 종목 기회를 좀 잘 찾아보는 하루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죠. 고맙습니다.